반갑습니다. 심리상담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핵심 이론 이야기할 때입니다. 심리상담 첫 번째 핵심 이론 이제 정신분석. 워낙 정신분석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정신분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제 정신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정신분석 그럼 여러분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사람은 당연히 프로이트라고 하는 프로이트 모르시는 분 아마 없을걸요. 전혀 뭐 상담하고 상관없는 분들도 이렇게 프로이트 이렇게 얘기하면 프로이트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고, 여러분이 또 상담에 관심을 갖고 계신 전공해서 배우셨으면 뭐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 상담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이야기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프로이트가 처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무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서 사람들에게 인식시킨 이런 아주 중요한 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신분석 상담, 정신분석 이론의 의미 특징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에 쭉 내려서 부적응적인 행동에 대해서 역동적인 이해 및 이론적인 배경에 기초를 둔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왜 하냐면 무의식이 이렇게 어떤 역동을 자꾸 불러일으켜서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야.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 행동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어떤 무의식적인 작용 때문에 그 행동을 결국은 하게 만든다.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조절해서 선택해서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무의식의 어떤 메시지 또는 무의식의 명령에 의해서 그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정신분석에서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무의식이 어떻게 생기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인생의 초기 경험에 의해서 무의식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경험을 중시하고요, 무의식 혹은 심층에 숨어있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서 그걸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아마 정신분석 이론 보시면 이렇게 빙산 그려놓고 하는 거, 이게 의식세계, 이걸 의식, 이걸 무의식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의식이 훨씬 크고 의식은 아주 작은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무의식의 어떤 역동이 막 일어나서 의식이 그대로 딱 따라가게 만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의심스러워. 근거는 없는데 그냥 의심스러워. 왜? 무의식의 역동이 그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 무의식의 영향에 의해서 괜히 이 사람을 미워한다라든지 괜히 좋아한다라든지 괜히 의심한다라든지 이런 행동들, 이런 생각들이 나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무의식이 언제 형성이 되냐? 어렸을 때 중요한 대상은 대부분 부모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무의식은 프로이트 이론에서는 5세, 6세 어간에 강력하게 한꺼번에 형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대상, 부모와의 관계에서 5세, 6세까지 관계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은 부모가 가장 중요하죠. 물론 뭐 어린이집을 다니기도 하고 뭐 조부모가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부모니까. 부모와의 관계에서 무의식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그 무의식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데 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되면, 병리적이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병리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행동하게끔 영향을 미치면 이 무의식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의식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프로이트 이론에 따르면. 그럼 이 무의식을 치료해야 되는데 무의식을 어떻게 치료하냐면 무의식을 끄집어내서 의식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의식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이걸 끄집어내서 의식화시켜야 치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서, 무의식이 문제의 원인이니까요. 무의식을 분석해서 의식 세계로 노출시켜서 이 무의식을 의식화시킨다. 치료 1번은 정신분석 치료 1번은 무의식의 글씨 되게 못 쓴다, 그죠? 원래 못 썼어요, 제가. 무의식의 의식화, 이게 1번이에요. 정신분석 치료의 2번은 자아 강화, 자아를 강화시킨다. 이 두 개가 아주 핵심적인 치료입니다. 자아라고 하는 건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인간의 성격 구조를 이렇게 나눠서 이걸 이드, 원초화라고 불러요. 원초화. 그 다음에 요 영역을 이고, 자아라고 부르죠. 요 영역을 슈퍼이고, 초자아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드는 무조건 무의식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고랑 슈퍼이고는 의식과 무의식에 걸쳐서 있어요. 그 중에서 요 자아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강화시킨다. 무의식을 의식화시킨다. 무의식의 아주 핵심적인 요인은 이드의 욕구를 이걸 의식화시켜요. 그리고 자아를 강화시켜서 이 자아가 이 원초아와 자아의 역할은 원초아와 초자아를 조율하는 거예요.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이 자아가 건강해지면 자아가 튼튼해지면 원초아랑 초자아가 사이즈로 보면 자아가 제일 작잖아요. 사이즈가 원초아 되게 크고요. 초자아도 되게 크잖아요. 작은 자아가 나보다 큰 원초와 초자아를 잘 조율하고 설득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치료적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생각을 해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서 건강한 성격이란 자아가 자아죠. 이고가 초자랑 원초와의 기능을 조정할 능력이 있어서 적절한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면 건강한 성격이 된다라고 하는 치료 1번, 2번 이렇게 가면 건강한 성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에서는 무의식적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자유현상과 같은 거 치료 기법에서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자기의 어떤 무의식을 자유롭게 얘기를 해서 무의식이 뚝 하고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원래 의식 무의식 이렇게 나눴다가 무의식 바로 무의식의 맨 위 의식 바로 아래에 있는 요걸 전의식이라고 또 구분을 했어요. 전의식. 그래서 이 전의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자극을 줘도 의식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쉽게 올라올 수 있는 무의식을 전의식으로 구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서는 최근에 들어서는 정신역동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정신역동이라고 표현할 때는 정신분석과는 구분된 거예요. 정신분석은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정신분석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정신역동이라고 얘기하면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은 이론들을 다 묶어서 정신역동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신역동 안에는 뭐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융의 분석심리학은 잘 집어넣지 않는데 본래 또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애착이론이나 대상관계 이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걸 정신역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프로이트 학파들이 이야기하는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은 신프로이트 학파들이 이야기하는 주장까지도 다 포함된 게 정신역동으로 우리가 분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하고요. 2번에 보시면 이제 치료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분석의 전형적인 치료 단계는 4단계로 진행이 돼요. 전형적인 치료 단계는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초기 단계입니다. 상담 와서 처음 상담 시작하는 그 초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정신분석 치료는 좀 짧게 진행해도 3년 해요. 3년. 우와, 네, 3년 해요. 보통 한 5년 정도 하고요. 뭐 어떤 경우에는 10년 이상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짧아도 3년이에요. 그럼 3년 이제 정신분석을 받으려고 하면 생각을 해서 와,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 올 때마다 1시간씩 3년을 상담을 받는다. 오,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그럼 정신분석을 받으러 이렇게 내담자가 왔을 때 이 내담자의 문제가 정신분석 치료로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한가? 정신분석이 필요한 내담자인가? 라고 하는 걸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죠. 기본 3년 가는 거니까. 기본 3년 가서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해봤더니 딴 거 하는 게 더 좋았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한 두세 번 하고 많은 거면은 그래 날렸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되는데 기본 3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담자가 정신분석에 적절한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첫 번째 내담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신분석 방법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이 맞는 내담자구나 안 맞는 내담자구나 필요한 내담자구나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고 나서 초기 단계에 이 내담자가 필요해라고 하면 초기 단계에서 이 상담자가 사용하는 건 신뢰관계, 라포관계 이걸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신뢰해야 자기 문제를 털어놓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정신분석에서는 이 라포관계, 신뢰관계를 이제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거죠. 이 내담자가 상담자를 믿지를 못하거나 상담자와 관계에서 과도하게 이렇게 긴장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무의식이잖아요. 문제는 무의식인데 이 내담자가 긴장하고 있으면 의식으로 얘기를 해요. 무의식이 나와야 되는데 의식으로만 얘기를 하면 이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정신분석적이지가 않잖아요. 무의식을 의식화시켜야 된다니까. 무의식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왜 우리가 주사 맞을 때 그 근육의 힘 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육의 힘을 왜 빼? 바늘이 쉽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근육의 힘을 너무 많이 주면, 뭐 그런 사람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바늘이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운동 많이 한 사람 근육 힘 빡 주고 있으면 바늘도 안 들어간다고. 비슷해요. 의식이 너무 힘을 많이 주고 있으면 무의식으로 들어가지가 않거든. 라포 관계가 충분히 형성이 되면 이게 긴장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무의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신뢰관계, 라포 관계를 매우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점입니다. 신뢰관계를 형성해서 자유현상과 꿈 분석을 통해서, 자유현상, 꿈 분석이 나오려면 이렇게 무의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점. 내담자에게 수용적인 자세를 보여서 치료 동맹이 맺어지면, 뭐 라포 관계, 신뢰 관계, 뭐 상담자 내담자 관계, 치료 동맹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전이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내담자가 긴장하고 있으면 절대 전이가 안 일어납니다. 전이가 안 일어나는데 내담자가 이렇게 편안한 상태가 돼야 자기의 무의식이 올라와서 전이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가 일어날 정도로 신뢰관계를 형성해라. 내담자가 정신분석에 합당한지를 구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신뢰관계를 충분히 맺어서 전이가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게 초기 단계. 그러고 나면 전이가 일어납니다. 전이라고 하는 건, 전이는 꽤나 중요해요. 전이, 역전이는 꽤나 중요해서 그 아래에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만, 전이 용어의 용어는, 전이는 주어가 내담자가예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전이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어렸을 때, 이 무의식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어렸을 때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내용들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어렸을 때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있잖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뭐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겠지. 나에게 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주지 않았다라든지, 뭐 인정을 주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를 혼냈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겠죠. 주요 대상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지금 상담자에게, 내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이걸 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만약에 이제 내담자면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했는데 그게 문제죠. 해결되지 못했으니까. 이 문제를 지금 상담받는데 이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이 보따리를 딱 펼쳐놓는, 이걸 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에 보시면 내담자는 유아기 때 중요한 대상과의 가졌던 감정을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반복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이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상담자가, 내담자가 이렇게 지금 나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아닌데 아버지한테 해결되지 못한 걸 지금 상담자한테 와서 나 인정해 주세요, 나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따리를 풀어놓는다는 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 지금 해결하려고 든다고. 아빠는 여기 없는데. 상담자가 아빠인 것처럼 내가 간주해서 상담자한테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걸로 내가 충족하려고 자꾸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 줘?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 내담자는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게 무의식적으로 작동이 돼서 상담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줘서 사랑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무의식적 역동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무의식을 의식화시켜야 되잖아요.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거지. 어떻게?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걸 수용하면 안 됩니다. 전이를 내가 받아줘.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상담은. 정신분석에서는. 다른 이론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전이를 수용하면 망한다. 전이는 분석해줘요. 당신이 지금 나한테 왜 이렇게 인정을 갈구하는 거냐면, 왜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는 거냐면, 또는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냐면 이렇게 분석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점입니다. 두 번째 점. 내담자의 전이 욕구에 대해서 중립적인 자세로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을 이렇게 썼는데 좌절시키는 겁니다. 전이 욕구를 좌절시킨다. 표현이 좀 거칠기는 하죠. 근데 전이 욕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좌절인 거지. 좌절시켜서 중립적인 자세로 화를 내거나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역전이로 가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건 당신이 왜 그러냐면요 라고 이렇게 아주 드라이하게 이렇게 해석해주는. 세 번째 점 보시면 상담자의 역전에 대한 분석 및 해결도 병행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화가 막 이러는, 너 왜 나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못 받는 거 나한테 이렇게 나오면 이건 역전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무의식적 전이에 대해서 상담자가 무의식적으로 반응해버리는, 이걸 이제 역전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나타나지만 상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는 좌절시키고 드라이한 자세로, 중립적인 자세로 이렇게 분석해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분석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분석을 해줬을 때 내담자가 내가 지금 상담자한테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걸 상담자한테 충족시키려고 이러는 거구나 라고 깨달음이 생기면 통찰이 되는 거죠. 그게 3단계예요. 깨달았어. 내가 그래서 그런 거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그 상담자한테 매달리고 목매는 건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아차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찰 단계, 이제 첫 번째 점 보시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 애정과 의존 욕구에 좌절해서 비롯된 것이었구나. 어렸을 때 거기서 나온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자신의 욕구가 좌절된 것에 대한 반감을 표시할 수도 있어요. 통찰을 해주기 위해서 자꾸 분석을 하는데 저항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통찰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게 통찰이에요. 그게 일어났으면 자기 삶에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어떤 무의식적 역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래서 이것도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해서 자기 삶을 교정해 나가는 게 필요하죠. 그걸 훈습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훈습 단계는 첫 번째 점, 통찰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변경해 나가는 거예요. 일상의 다른 관계에서 이걸 내가 깨달았잖아. 상담자와 관계에서 통찰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 통찰이 일어난 걸 다른 관계에도 적용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점 보시면 내담자가 통찰한 것을 실제 생활로 옮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한 걸 지금 상담자하고의 관계에서 상담자한테 인정받는 걸로 내가 충족시키려고 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매고 있었구나. 절절매고 있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직장에서 나보다 좀 나이가 많거나 나보다 상사다, 나보다 힘이 있다라고 느껴진 사람한테 내가 절절매는 게 이래서 그런 거였구나라고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훈습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3번에 보시면 상담 과정에서 전이와 해결 방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이 단계 요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1번에 전이 의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점. 전이는 내담자가 어린 시절 중요한 인물 또는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가졌던 관계를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재현하는 거, 표출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상담자가 아버지인 것처럼 투사하는 거죠. 아버지를 투사해요, 상담자한테. 그래서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한 걸 이 사람이 아버지인 것처럼 인정받고 사랑받는 걸로 충족하려고 시도하는 거. 이게 바로 전입니다. 그 무의식적인 작용인 거죠. 내가 그래야지?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하는 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그러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점 이렇게 쭉 내려갔으면 일종의 투사 현상이다. 사실 아버지를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똑같이 생겨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어떤 힘, 아버지의 이미지를 이 사람에게 투사해서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이제 전이죠. 동그라미 2번. 그럼 전이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분석해 주는 거예요. 분석해 줘서 통찰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 전이 해결 방안입니다. 수용하면 안 돼요. 전이를 수용해 주면 정신분석 이론으로는 상담은 망하는 거다. 이건 역전이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 보시면 쭉 내려가서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점, 상담자는 애정과 욕망, 기대, 적개심 등 내담자가 과거에 중요한 대상에게 가졌던 감정을 상담자에게 전이는 표현하도록 격려는 하지만 수용해 주진 않는 거예요. 분석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점 보시면 전이 감정 자체는 이해해 줘요. 세 번째 점이구나. 전이 감정 자체는 이해해 줘요. 근데 거기에 휩쓸면 안 되는 거지. 네 번째 점 보시면 쭉 내려가서 해석을 통해서 전이를 좌절시키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좌절시킨다 그랬어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전이를 각성하도록 해서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과거의 경험과 갈등들에 대해서 통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이는 분석해서 통찰이 일어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점을 보시면 집단 상담에서 이제 우리가 쭉 진행을 하면 전의를 훈습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분석하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여섯 번째 점 보시면 이제 과거 행동 유형을 해결하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분석을 해주고 통찰이 일어나면 과거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의식화시켜서 그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4번 상담 과정에서 역전이가 발생하는 경우 역전이의 정의도 중요하죠. 내담자가 전의를 일으켰을 때 상담자가 역전이는 주어가 상담자가로 시작이 돼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전의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게 역전이에요. 너무 단순하게 표현하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데 그 무의식적 반응이 내담자가 전의를 일으켰을 때 마치 내가 내담자의 전의 대상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맥락대로 얘기하면 내가 아버지가 된 것처럼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하냐고 혼을 내. 또는 내가 아버지가 된 것처럼 그래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요. 이렇게 해서 품어줘.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역전이가 되는 거다. 무의식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다. 분석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역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전이 보시면 첫 번째 점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가졌던 동일한 감정을 내담자에게 갖게 되는 현상.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담자의 그 전이 대상이 된 것처럼 반응하는 것도 무의식적 반응일 수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상담자도 어렸을 때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있거든요. 뭐 상담자라고 다 문제 해결하고 사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조절할 수 있게 하면서 사는 건데 어렸을 때 상담자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그 시각을 가지고 내담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거죠. 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각을 갖고 내담자에게 반응하면 역전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담자가 무의식적 역동에 의해서 반응하는 걸 역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점 이렇게 쭉 내려가서 보시면 상담자가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객관성을 잃게 될 때 나타나는 부적절한 반응이 역전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점 보시면 역전이는 상담자로 하여금 내담자를 마치 자신의 과거 경험 속 인물로 착각하도록 해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왜곡을 만들어내는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점,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둔 채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역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는 그럼 상담자에게 나타나는 역전이는 어떻게 해결하냐 하는 거죠. 내담자가 전의를 일으켰는데 상담자가 이 역전이에 맞물려 들어가지 않도록 자기를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내담자가 지금 보이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실제 상담 장면에서 보면 별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내담자가 상담자를 막 공격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이에요. 정신분석대로 이야기하면 전입니다. 전이 행동이죠. 또는 이렇게 과도하게 상담자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보여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돈 내고 상담받으러 왔는데 뭘 저렇게까지 어떤 내담자는 올 때마다 이렇게 간식 사들고 온다든지 작은 선물, 큰 선물은 거절할 테니까 작은 선물들을 이렇게 사온다라든지 이거는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좀 잘 봐주세요.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나에게 따뜻하게 반응해 주세요. 이런 거 메시지잖아요. 그런 행동을 왜 하냐는 거지, 이 내담자가. 왜 하냐면 어떤 전이 현상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내가 좀 상담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역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내담자가 그런 행동을 왜 하냐면 상담자로부터 더 어떤 애정을 요구한다라든지 인정을 요구한다라든지 이런 마음 때문에 저런 전이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려서 그걸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역전이에 빠지지 않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어떤 전이 행동을 분석해 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역전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점, 자기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자가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건 뭐지? 그러니까 그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상담자는 중립적인 자세가 돼야 돼요. 중립적인 자세가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내담자 쪽으로 기울든지 아니면 내담자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반대쪽으로 기울든지 이건 역전이거든요. 그래서 중립적인 자세가 안 된다면 다시 말하면 내담자가 오길 기다려. 이것도 역전이거든요. 또는 내담자 오는 게 부담스러워. 안 왔으면 좋겠어. 이것도 역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나 스스로를 분석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이 뭐 때문에 일어날까? 이거 역전이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 보시면 교육 분석을 받는 거예요. 슈퍼바이저에게 교육 분석을 받는 거죠. 교육 분석을 받는다는 건 어렸을 때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담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받으라는 거예요. 슈퍼바이저한테. 이게 이제 교육 분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보시면 교육 분석을 받기 어렵다라고 하면 슈퍼비전을 받으라는 거죠. 내 상담에 대해서 슈퍼바이저한테 이제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그 슈퍼비전 보고서를 쓰거든요.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아, 내 안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 네 번째 점, 그래도 이게 역전이가 해결이 안 돼. 보다 전문적인 사람에게 의뢰를 해야 된다. 레퍼한다 이렇게거든요. 의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전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역전이가 있을 때 해결하는 해결 방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예제 1번에 보시면 심리치료에서 치료의 역전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거,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역전이에요. 동그라미 1번, 치료자는 내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동그라미 2번, 내담자에게 좋은 치료자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욕구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죠. 완전히 틀렸죠. 1번은 세모, 2번은 X. 3번, 내담자에게 느끼는 역전이 감정은 치료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말이에요. 정신분석에서 치료자를 훈련시킬 때 보면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 이 사람을 대할 때 좀 부담스러워. 왜 부담스럽지? 이건 역전이 감정이잖아요. 역전이 감정을 통해서 내담자가 나에게 역전이가 일어났다는 건 어떤 전이를 했다는 얘기니까. 물론 전이 안 해도 역전이가 일어날 수 있긴 합니다만 보통 전이가 일어나고 역전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어떤 자극을 나한테 줘서 이 역전이가 내 안에 일어났는데 어떤 전이를 일으켰지? 라고 하는 걸 보는 어떤 중요한 키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동그라미 3번이 되는 겁니다. 내담자에게 느끼는 역전이 감정은 치료의 중요한 도구로 어떤 전이가 있었나라고 하는 걸 찾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서 동그라미 3번이 전적으로 맞고요. 동그라미 4번, 치료자가 역전이를 알기 위해서 꼭 교육 분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교육 분석 받는 게 좋고요. 꼭 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근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서 좀 애매한 거죠. 근데 전적으로 맞는 건 동그라미 3번이 전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동그라미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이에 대한 정의와 역전이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